안녕하세요. 올드무비입니다. 이번에는 사회초년생들과 퇴사를 꿈꾸고 있으신 분들의 마음을 시큰하게 할 오피스의 정석 상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보러 가시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오피스의 정석이라고 한다면 미란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패션의 F도 모르는 앤디는 유명 패션 잡지 런웨이에 면접을 보러 갑니다. 기자가 되고 싶었던 앤디에게 패션 잡지 CEO의 비서 자리는 관심도 없었겠죠. 그래도 열심히 면접을 보려고 하는데 미란다의 반응에 시큰둥합니다. 왜인지 주눅드는 앤디는 회심의 일격을 하고 면접장을 떠납니다. Okay, you're right. I don't fit in here. I am not skinny or glamorous, and I don't know that much about fashion, but I'm smart. I learn fast, and I will work very hard. 미란다는 예전 직원들과 정반대인 앤디를 고용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커피 심부름을 깨고 혼자 있을 땐 화장실도 못 갔죠. 호기롭게 잘할 수 있다던 앤디의 모습은 어디 가고 갈기갈기 찢어진 앤디만이 사무실에 남아있었죠. 얼마 후 큰 미션을 받게 되는데 바로 폭풍 속 비행기 잡기. 대통령이라고 해도 비행기는 뜨기 힘든 상황. 앤디는 어떻게든 구해보려 하지만 포기하고 아빠와 연극을 보러 갑니다. 그 때문에 미란다는 아이들의 연극을 보지 못했고 실망하다 못해 앤디를 무시해버리죠. 얄짤없는 보스의 말에 상처받은 앤디는 눈물을 훔치며 직장 동료 나이젤에게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나이젤은 팩트 폭행을 시전해줍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이런 말처럼 앤디는 강해지기로 합니다. 패션 잡지 회사의 직원인 만큼 옷에 관심을 가지고 일에 몰두합니다. 점점 변해가는 앤디의 모습에 미란다도 그녀를 인정해갑니다. 그렇게 두 번째 찬스. 잡지 최종본을 미란다의 집에 갖다 놓는 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녀의 신뢰를 얻었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이때 또 한 번 실수를 하게 되고 미란다는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점심까지 스테이크를 대령하고 출간도 되지 않은 해리포터의 책을 쌍둥이들한테 보내주라고요. 앤디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대배우 메릴 스트립과 앤 해서웨이가 나오는 띵작입니다. 화려한 패션과 연기를 통해 눈을 사로잡고 악플 입에 나오는 부분도 너무 좋아요. Suddenly I see. 소설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로 직장인들의 가슴에 대몫을 박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나이젤의 팩폭에 가장 많은 공감을 했었는데요. 사회에 나가서는 누구도 동기부여해주지 않고 알아서 터득하지 않으면 발전해 나갈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팩폭 맞고 다시 열정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이 영화 추천드릴게요. 인턴. 악플입에서의 앤디가 드디어 쇼핑몰 CEO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가정주부로 지내던 줄스가 쇼핑몰을 창업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줄스는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인턴을 뽑기로 하는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바로 실버 노인들을 인턴으로 뽑는 것. 많은 지원자들 중 눈에 띄는 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머레이가 아닌 벤입니다. 벤은 정년퇴직을 하고 아내를 떠나보낸 뒤 똑같은 일상들을 보내고 있다가 어바웃 더 핏의 인턴 공고를 봅니다. 무료한 일상을 바꾸고 싶었던 벤은 우여곡절 끝에 지원을 완료합니다. 서류에서도 면접에서도 벤은 좋은 인상을 남기고 인턴으로 뽑히게 됩니다. 벤은 줄스의 비서 직책을 맡게 되는데요. 모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고 있을 때 벤은 줄스가 일을 주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미 바쁜 업무들에 지쳐있던 줄스는 벤에게 일을 줄 여력이 없고 벤이 부담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벤은 우연히 줄스의 운전사가 술을 마시는 걸 발견하고 자신이 대신 운전을 하기로 합니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빠르게 도착한 벤.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았던 벤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죠. 벤과 같이 있으면서 줄스는 점차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센스 있는 벤이 점차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벤은 아침에 줄스를 데려다 주기도 하고 아이를 돌봐주기도 합니다. 줄스의 회사는 점차 크기 시작하면서 줄스를 대신할 경영 CEO를 뽑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엔 경영 CEO를 따로 뽑는 것에 부정적이었지만 가정에 소홀하고 있다는 걸 줄스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경영 CEO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벤은 바쁜 줄스 대신 줄스의 딸을 친구 생일 파티에 데려다 주는데 다시 돌아오다가 줄스의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고민하는 벤. 말할 새도 없이 경영 CEO의 후보를 만나러 출장을 같이 떠나게 됩니다. 과연 벤은 줄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할까요? 어바웃 더 핏의 경영 CEO는 누가 될까요? 저는 일하면서 정치계가 올 때면 무조건 보는 영화인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하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단어가 인턴이 아닐까 생각해요.
영화에서 실버 인턴을 구한다는 소재가 굉장히 신선했는데요.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지만 점차 지쳐가는 줄스. 지난 몇십 년간을 일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은퇴를 하게 된 벤. 이 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초반 영화의 스토리였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는 한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한계를 왠지 깰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벤에게서 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도 영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은퇴를 해도 벤은 요가를 하거나 스타벅스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도전적인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회사를 들어가서 페이스북에 계정을 만들거나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모습 등 배움에 나이가 없다는 말에 동감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 연출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캐릭터에 대한 특징들이나 그들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풍성한 영화입니다. 왓챠나 넷플릭스에 인턴이 있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인턴이 VOD 서비스에 있으니 꼭 보시길 바랄게요. 인턴십. 여기 얘기만 꺼냈다 하면 시계를 사게 만드는 빌리와 닉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꿈꿔야 하는 그들에게 회사 부도의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면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하는 빌리. 그러던 빌리에게 보인 건 구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기에 빌리는 닉과 함께 구글 인턴십에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사이버 대학을 급하게 등록하고 면접을 보는데 구글 직원들은 이들이 신기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전공한 분야에 대한 질문을 간신히 잘 넘기고 구글만의 재밌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We're gonna ask you a few questions that some of our candidates find a little bit odd. Let's get No weird. judgment, shoot. You're shrunken down to the size of nickels and dropped to the bottom of a blender. What do you do? 이 둘은 당황하지 않고 재밌는 상상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In that case, it's easy then. Why? I'm sorry? If we're shrunk down to the size of a nickel and there's no liquid in the blender, we go ahead and put it on our back. So you take her flat on your Right, back right, like right. You this. just lay back, lay enjoy stiff that as a board, light breeze. as a feather, Pretend it's a fan. and let those Okay, bad once this blades went- whip all around Good. you like this. It's like getting an MRI. 구글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었지만 Would you rather be stuck next to at an airport bar for a 6-hour delay? The 10 millionth kid who knows that if you shrink, your strength to weight ratio allows you to jump way higher? Duh. Or the out-of-the-box thinkers who turn being stuck in a blender into an advantage? 한 직원의 얘기로 이들은 인턴십에 합격하게 됩니다. 놀이공원보다 넓은 구글을 보며 넋을 놓고 구경하고 있는 빌리와 닉. 막상 구글 인턴십에 도착해보니 자신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없었고 모두 내노라 하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형제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릴 왜 뽑은 건가 싶은데 인턴십 담당과도 그렇게 썩 시작이 좋지 않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인턴십을 위한 팀을 뽑게 되는데 모두 그들과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남은 사람들로 빌리와 닉은 팀을 짜게 되는데요. 첫 번째 미션인 코드 분석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았고 팀원들은 그들을 아예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기까지 합니다. 미션이 끝나니 먼 해리포터 게임으로 미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같이 땀을 흘려서인지 좀 친해지게 됩니다. 어플을 만드는 미션에서는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을 마시고 나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어플을 만들게 되면서 첫 우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끝나면 안 되겠죠? 컴퓨터 용어라곤 1도 모르는 빌리와 닉은 고객센터 미션을 하게 됩니다. 그들도 팀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배로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하지만 당일날 시작하기 전 빌리가 로그인을 하지 않아 0점 처리가 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팀원들을 떠나게 된 빌리. 근데 하필이면 마지막 미션이 광고를 따오는 미션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서는 최고인 빌리를 설득하러 가는 닉. 빌리는 닉과 함께 마지막 미션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팀원들이 인턴십에서 합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구글 본사에서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최고의 복지로 유명한 구글의 내부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이 재밌고요. 정말 웃기기도 하지만 약간의 후방? 아니, 많이 후방주의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어디에든 누군가는 자신이 이렇고 저렇게 못할 거다라고 단정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계가 있다고 한들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무작정 도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걱정이 가득 차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 그들보단 부족하지만 도전하는 이들이 그들보다 더욱 커져 보입니다. 무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면 그냥 무작정 발을 한번 뻗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드무비는 그 도전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쇼퍼올리. 뉴욕에서 레베카를 설레게 하는 건 남자? 아니죠. 바로 쇼핑이었습니다.
어릴 적 원하는 걸 가지지 못했던 레베카는 뭐든지 살 수 있는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뭐든 살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원하는 건 뭐든 살 수 있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비참했는데요. 친구와 함께 살며 하루의 일상을 카드 담당자와 보냅니다. 그런 레베카에게도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옵니다. 평생을 꿈꿨던 패션 잡지사의 면접이 있는 날,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옷을 입고 면접을 보러 가는데 한 스카프가 눈에 들어옵니다. 초록색 스카프를 사려고 하는데 몽땅 카드가 막혀버린 레베카는 급하게 잔돈을 구하러 갑니다. 병원에 있는 이모에게 선물할 초록색 스카프라고 뻥치며 잔돈을 마련해서 면접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베카가 날짜를 착각하고 있었고 이미 패션 잡지사의 직원은 구했죠. 접수처에서는 그래도 같은 계열사의 면접이 남아있다며 경제 잡지사의 면접을 추천합니다. 경제와는 엄청 거리가 멀었던 레베카는 어쩌다 면접을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전에 잔돈을 바꿔줬던 남자가 면접을 보고 있었고 급하게 비서 자리에 스카프를 숨기고 면접을 봅니다. 아무 상식도 없었던 레베카는 면접을 망치게 되고 스카프도 들키게 되어버리죠. 모든 걸 망친 레베카는 술을 잔뜩 마시고 글을 씁니다. 하나는 자신의 가고 싶었던 회사에, 하나는 오늘 망신 줬던 남자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레베카는 돌아옵니다. 그런데 남자에게서 연락이 오고 편지가 정말 인상 깊었다며 회사에서 일해줄 수 있겠냐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오만 욕을 퍼부은 편지가 정말 아끼던 꿈의 직장으로 보냈던 것이었죠. 그렇게 경제도 모르는 레베카는 경제에 관련된 기사를 쓰게 되는데요. 자신이 알고 있던 건 패션밖에 없었기에 패션에 빗대어 기사를 적기 시작합니다. 초록색 스카프라는 예명을 가지고 쓴 글은 엄청난 호응을 이끌어내게 되고 레베카는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같은 계열사였던 패션지에서도 자신을 섭외하려고 하고 뭐든 잘 풀릴 것 같았죠. 하지만 레베카의 빚은 여전했고 카드 담당자는 회사에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레베카는 이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을까요? 쇼퍼홀릭을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는 영화로만 봤었는데 직장을 다니고 난 후에 보니 정말 현실적인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중독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게 쇼핑 중독인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보상을 해주다 보니 이게 나에게 위험하다는 인지를 잘 못하게 되죠. 회사에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신용카드와 인생을 함께하게 되는데 사용하게 되면 절대 끊지 못하죠. 미국에서는 한 사람당 27개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고 하네요. 레베카를 연기한 아일라 피셔님의 연기는 갓갓. 표정 연기가 너무 다양하시고 다른 조연들의 연기도 깨알 재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피스를 다니신다면 떼놓을 수 없는 신용카드 영화 쇼퍼홀릭 꼭 한번 봐주세요. 하찮아도 괜찮아. 사회초년생이신 분들 아직 계신가요? 휴지 한 장 가져오세요. 레방 컴퍼니의 계약직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지아는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승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 상사, 까칠한 직장 동료, 사회성만 좋은 인턴이 있는 디자인팀. 지아는 계약직 디자이너다 보니 큰 프로젝트는커녕 명함 바꾸기나 남들이 해놓은 작업을 수정하는 일에만 매달려야 했습니다. 상사라는 작자는 일을 떠맡기고 약속을 가고 어제 말한 대로 해놨더니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냐며 화내는 상사에게 적응이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데 지아는 언제 정규직이 될까 고민하고 과감하게 사직서를 빡 내려고 하는데 큰 프로젝트를 맡기셨어요. 잘하면 인센티브도 나오고 회사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하니 일단 사직서는 잠깐 넣어두고 주말까지 회사를 나와 일을 하기로 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돈이라고 했던가요? 드디어 월급날 몇 달 동안 담아두었던 가방을 지르기도 하고 비싼 딸기 프라푸치노도 사 먹어봅니다. 하지만 예상 못한 일들로 통장이 되는 건 매 한 가지. 제 통장을 보는 것 같네요. 그렇게 또다시 신용카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요새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세상에 가족 같은 회사는 없어.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일할 때 감정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선을 지키려고 하죠. 직장 동료와 가깝게 지낼수록 기대하고 도와주고 싶기 때문에 더 멀어지기도 쉬운 법이죠. 소개팅은커녕 집에서 미드라도 볼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절하겠다만
지안은 주말에도 나와 일을 합니다. 평일에는 다른 업무들을 시켜서 도저히 자신의 프로젝트는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프로젝트는 혹평을 받고 제일 친한 직장 동료와 경쟁하게 됩니다. 지안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규직이 될 수는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웹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고개만 돌려도 있는 우리나라의 오피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의견과는 정반대로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업무가 엄청 많죠. 혹은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있고요. 일은 힘들다 쳐도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 땐 이러려고 내가 고생했나 싶기도 하죠. 정말 많은 공감대를 보여주는 작품이었는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지안도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지안이 어떻게 성장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하찮아도 괜찮아 추천해드립니다. 제발 시즌2 만들어주세요. 올드무비 구독자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영화, 웹드라마를 상편에 꾹꾹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오피스 영화, 웹드라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한 편이 남아있다는 사실. 빠른 시일 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매우 좋아요 꾹꾹이 해주세요.